지금 영국 사회가 충격 사건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0년간 40곳 무료 급식소 누적 3만 명 지원이 모두 한 축구 스타의 익명 선행으로 밝혀진 건데요. 더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본인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은 그 도움을 받은 한 소녀가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미래관 60곳을 세우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끼와 한 장의 티켓에서 시작된 기적은 어떻게 구조가 되었을까요? 지금 그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의 익명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듯 작은 손길 하나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때 선행은 하루가 아닌 세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 첸입니다. 12살 겨울 오후 3시 문 앞에 놓인 그 봉투가 제 생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나흘째였어요. 냉장고엔 우유 한 팩, 식탁엔 동전 3개뿐이었죠.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 하나가 매트 위에 놓여 있었죠. 토트넘 홈경기 티켓 2장 그리고 작은 메모. 즐거운 경기 되세요.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서명은 없었습니다. 티켓을 팔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경기장에 갔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을 들으며 핫도그를 먹었죠.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이틀 뒤 브릭스턴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입구엔 아무 간판도 없었어요. 그냥 열려 있습니다 라는 쪽지만 붙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수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웃으며 그릇을 건넸어요. 자주 와도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때론 매일 찾아갔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이름도 사연도. 그저 밥을 주고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티켓이 왔어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방식이었죠. 봉투 안엔 경기 일정표와 짧은 메모만 들어 있었습니다. 힘내요. 오늘도 좋은 하루.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그 메모를 서랍에 모았습니다. 23장이 쌓였어요. 펼쳐보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 어느 날 급식소 게시판에 사진이 붙었습니다. 후원자 명단이었어요. 하지만 맨 위엔 이름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익명의 친구가 이 공간을 시작했습니다. 전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겐 닿기를 바랐어요. 당신이 누구든 언젠가 꼭 찾을게요. 그게 제 약속이었습니다. 15년이 흐른 뒤 저는 BBC 다큐멘터리팀 사진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런던 사회복지 취재 중이었어요. 테이블 위엔 40개 급식소 운영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자료를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브릭스턴 급식소 연영란 2015년 익명 후원자에 의해 첫 개설이라는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2015년. 제가 12살이던 해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연일까 싶었죠. 하지만 다른 자료를 확인하자 패턴이 보였습니다. 맨체스터 급식소도 2015년, 버밍엄도 같은 해. 총 6곳이 동시에 문을 열었어요. 누가 이런 걸 한 거죠? 동료 프로듀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기록엔 익명뿐이에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회계장부 기부 내역 자원봉사자 인터뷰. 모든 흔적이 한 사람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었죠. 정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용한 지원. 어느 날 토트넘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 발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5년 여름 입단했다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첫 급식소가 열렸죠. 우연치곤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커리어를 추적했어요. 2016년 골수가 늘자 급식소도 3곳 추가됐죠. 2018년 월드컵 활약 후엔 15곳으로 확장됐습니다. 2020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시즌엔 전국 40곳까지 늘어났어요.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밤마다 서랍에서 메모를 꺼냈어요. 또박또박한 글씨, 짧은 문장들. 힘내요. 괜찮아질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
경기장과 급식소를 오가는 사람. 프로듀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추측일 뿐이에요. 맞았어요. 증거는 없었죠. 하지만 15년 동안 품어온 질문은 이제 한 사람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트넘 홈 경기 취재를 자원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경기장 주변을 걸었죠. 관중들 사이에서 함성 속에서 그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10월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12살 겨울처럼. 하지만 이번엔 제가 찾아 나서는 쪽이었죠. 당신이 맞다면 꼭 만날 거예요. 가슴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경기장 불빛이 번졌어요.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토트넘 홈 경기 날이었습니다. 저는 선수 전용 출구 근처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목에 걸고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죠. 경기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습니다. 관중들은 대부분 떠났고 경비원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이 나왔어요. 검은 후드에 모자를 깊이 눌렀었죠. 몇몇 팬들이 다가갔지만 그는 웃으며 사인해주고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제 발이 움직였어요. 손흥민 선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멈춰 섰어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어요. 어딘가 익숙한 온기였죠. 저는 서랍 속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그 글씨 즐거운 경기 되세요라고 적힌 쪽지. 손가락이 종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거 당신이 쓴 거죠? 그가 메모를 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기억하시네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도와주셨어요? 왜 이름도 남기지 않으셨죠? 손흥민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곤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은 조용해야 진짜예요. 이름을 남기면 그건 빚이 되니까요. 10년의 의문 단 5초의 대답으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잘 커줘서 고마워요. 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짧은 포옹이었죠. 5초 아니 3초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15년이 녹아내렸어요. 제가 해야 할 말인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살아줘서 제가 고마운 거예요.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작은 미소를 지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다봤어요. 기록할 거예요. 당신이 한 일을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해요. 아이들 얼굴이 먼저 보이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손흥민은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3분짜리 영상, 그게 제가 만들 수 있는 전부였어요. 15년의 이야기를 180초 안에 담아야 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려웠어요. 이걸 세상에 내보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죠. 하지만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브릭스턴 급식소엔 아직도 아이들이 와요. 맨체스터에도 버밍엄에도. 이 이야기는 제 것만이 아니었죠.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12살 제 사진이었어요. 서랍 속 메모 23장이 화면에 펼쳐졌죠.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한 끼와 3분 0초가 아이들의 내일을 바꿉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엔 숫자를 넣었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급식소 40곳, 누적 지원 아동 32,000명, 익명 후원 총액 추정치, 그리고 손흥민의 골 기록과 나란히 흐르는 타임라인. 마지막 장면은 경기장 앞 포옹이었습니다. 흐릿하게 찍혔지만 온기는 선명했어요. 자정에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알림이 247개였죠.
영상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도 돕고 싶어요. 오후 3시 조회수 100만 돌파.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식소 재단 전화가 쇄도했죠. 기부 문의가 넘쳐났습니다. 저녁 8시 재단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리아 씨, 오늘 하루 동안 들어온 기부금이 30억 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0억. 하루 만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어요. 이사는 한참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당신이 설계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거리엔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처럼 문 앞 봉투를 열고 있을지도 몰랐죠. 영상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손흥민이 아니라 리아예요. 그녀가 살아줘서 우리도 움직일 수 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책임감이었죠. 책상 위 메모를 펼쳤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젠 제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건넬 차례였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미래관 설계한 1차. 밤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알림 하나가 떠 있었어요. 입금 완료 10억 원. 송금인 이름은 리아 첸이었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전 기부하지 않았죠.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익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리아 NC 명의로 기부하되 실제 출처는 밝히지 말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메모가 함께 왔어요. 메모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글씨체를 알아봤어요. 15년 전 그 또박또박한 필체. 손흥민이었죠. 받을 수 없던 10억 이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전화기 너머로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선명해졌습니다. 이젠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오후에 재단 이사진과 회의를 했어요. 30억 원과 추가 10억 총 40억 원을 어떻게 쓸지 논의했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우선 급식소 확장부터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해요. 테이블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밤새 작성한 설계안이었죠. 급식만으론 부족해요. 공부할 공간, 상담받을 곳, 진로를 찾을 기회. 한 곳에서 다 제공해야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사가 물었어요. 저는 12살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갈 곳이 없었던 오후들. 숙제를 할 책상도 물어볼 어른도 없었던 시간들.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주일 뒤 브릭스턴의 첫 미래관이 문을 열었어요. 1층은 급식소, 2층은 학습공간, 3층은 상담실과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15명과 상근 직원 3명이 배치됐죠. 개관 첫날 40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묻지도 않았죠. 그저 문을 열어뒀습니다. 저는 2층 창가에 서서 아이들을 봤어요.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책을 읽었죠. 한 소녀가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손흥민이었어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당신 덕분이에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아니요. 우리 덕분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래관 간판에 불이 켜졌죠. 매일 40명의 숫자가 제일 확실한 기도였습니다. 개관 한 달 뒤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만으론 지속할 수 없었어요. 투명성과 구조가 필요했죠. 저는 IT 전문가 2명을 고용했습니다. 목표는 하나, 모든 걸 보이게 만드는 거였어요. 실시간 대시보드를 설계했습니다.
오늘 제공된 식사수 이용 아동수 기부금 잔액 지출 내역. 1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숫자들이 웹사이트에 떴죠. 이렇게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회계 담당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숨기면 안 돼요. 투명성은 신뢰의 언어였어요. 운영 매뉴얼도 작성했습니다. 160페이지짜리 문서였죠. 급식 준비부터 상담, 프로토콜, 자원봉사자 교육, 위기 대응까지 모든 상황을 세분화했어요. 다른 곳에서도 복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회의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미래관은 브릭스턴만의 것이 아니었죠. 12월 초 맨체스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번째 미래관을 열고 싶다고 했죠. 매뉴얼을 보내고 화상으로 3주간 교육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맨체스터 미래관이 문을 열었어요. 첫 주 이용자 38명. 브릭스턴과 거의 같은 숫자였죠. 모델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도 있었어요. 버밍엄 지부에선 자원봉사자 간 갈등이 생겼죠. 에든버러에선 예산 배분 문제로 일주일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찾아갔어요. 버밍엄에선 중재회의를 열었고 에든버러에선 회계 시스템을 재정비했죠. 밤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완벽할 순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했어요. 지친 얼굴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1월 중순 대시보드 누적 숫자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4곳의 미래관에서 매일 평균 160명이 밥을 먹고 공부하고 상담받았어요. 어느 날 브릭스턴 미래관 게시판에 쪽지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수학 과외 받고 시험 붙었어요. 고마워요. 서툰 글씨였어요. 하지만 또렷했죠. 저는 그 쪽지를 사진 찍어 대시보드 메인 화면에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숫자보다 이런 게 더 확실한 증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숫자도 필요했죠. 숫자는 약속이었으니까요. 2월 첫째 주 익명 기부 1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36개월치 안심이야말로 진짜 선행의 얼굴입니다. 3년 운영비였어요. 손흥민의 글씨체였죠. 저는 그 메모를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걸 보며 출근했어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죠. 숫자와 시스템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시보드 화면이 깜빡였어요. 오늘 식사 제공 167회. 어제보다 7회 늘었죠. 작은 숫자였어요. 하지만 확실한 기도였습니다. 2025년 3월 파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미래관 모델을 프랑스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현지 NGO 대표의 제안이었어요. 매뉴얼을 검토했고 화상 미팅을 6번 진행했죠. 4월에 파리 18구의 첫 해외 미래관이 열렸습니다. 베를린이 그 뒤를 따랐어요. 로스앤젤레스, 도쿄, 시드니. 6달 사이 23개국 60여 곳으로 확산됐죠. 각 나라는 매뉴얼을 현지화했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상담 방식도 달랐어요. 하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묻지 않고 열어두고 투명하게. 저는 매주 화상으로 각국 운영자들과 회의했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 2시, 4시에 접속할 때도 있었죠.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첫 주 이용자 52명이에요. 베를린 대시보드 방문자가 하루 3,000명 넘었어요.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기쁨과 긴장이 교차했죠. 5월 어느 날 BBC에서 특집 다큐 제안이 왔습니다. 글로벌 미래관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넣어주세요. 제작진이 연락했지만 그는 사양했어요. 3번을 요청한 끝에 겨우 승낙을 받았죠. 촬영은 토트넘 훈련장 구석 단 15분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기자가 물었죠. 왜 이렇게 오래 숨기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도움은 스파트라이트가 아니라 일상이어야 해요. 제가 넣은 최고의 골은 90분 경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365일이니까요. 그 문장이 다큐 제목이 됐어요. 6월 익명 기부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18억 원.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확산을 축하해요. 이젠 당신들이 주인공이에요. 손흥민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 뒤론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죠. 이젠 구조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7월 유엔 아동기금에서 미래관 모델을 공식 매뉴얼로 채택했습니다. 전 세계 빈곤 아동 지원 사업의 참고 자료로 배포됐어요. 리아 씨 덕분에 표준이 생겼어요. 담당관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준을 만든 건 아이들이에요. 우린 그냥 기록했을 뿐이죠. 8월 어느 저녁 브릭스턴 미래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런던 야경이 펼쳐졌어요. 15년 전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저는 봉투를 열었죠. 지금은 60개 도시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떴어요. 파리 미래관 대시보드 링크였죠. 오늘 식사 제공 89회, 베를린 63회, 도쿄 71회. 숫자들이 반짝였어요. 별처럼. 36개월치 안심이야말로 진짜 선행의 얼굴입니다. 손흥민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이젠 36개월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이어질 구조였죠. 바람이 불었어요.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죠. 손흥민에게, 아이들에게, 15년 전 제게. 아니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우연에게. 아래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려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2025년 9월 브릭스턴 미래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1세대 졸업식이라고 이름 붙인 자리였어요. 개관 초기부터 미래관을 이용한 청년 22명이 모였죠. 이젠 대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 앉았죠. 마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21살 견습 요리사였어요. 첫 월급 받았어요. 150만 원 중 15만 원을 기부하려고요. 박수가 터졌어요. 소피도 손을 들었죠. 대학생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그림 팔아서 번 돈 일부 여기 보낼게요. 제가 받은 것보다 적지만요. 올리버는 말없이 봉투를 꺼냈어요. 안엔 수표가 들어 있었죠. 50만 원. 배달 아르바이트 2달치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 들었어요. 15년 전 문 앞에 놓였던 그 봉투처럼 가벼웠죠. 우리가 지키는 건 90분 경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365일입니다. 손흥민의 말을 인용했어요.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모인 기부금은 48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 주는 쪽이 된 거였으니까요. 선순환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10월 전 세계 미래관 누적 이용자가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졸업생 기부 프로그램도 15개국에서 시작됐어요. 월 평균 2억 원씩 자체 조달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손흥민만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구조였어요. 어느 날 우편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필체가 익숙했어요. 리아,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주인이에요. 가끔 TV로 소식 볼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서명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23장의 메모 옆에. 이제 24장이 됐어요. 11월 어느 오후 브릭스턴 미래관 식당에서 한 소녀를 봤습니다. 11살쯤 돼 보였어요. 수프를 먹으며 공책에 뭔가 적고 있었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뭐 쓰고 있어? 소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맑은 눈이었죠. 일기요. 선생님이 좋은 일 있으면 적으래요.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데?